안녕하세요. 본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 메시어에 존재하는 여러 메시 방법 중 오토 메시를 다룹니다. 오토 메시는 별다른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메시를 생성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오토 메시에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옵션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오토 메시를 사용할 경우 훨씬 고품질의 메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오토 메시의 여러 옵션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알고리즘이나 정의보다는 옵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옵션들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시의 옵션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몇 가지 메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빔 메시, 쉘 메시, 솔리드 메시. 먼저 빔 메시입니다. 이는 커브로부터 생성한 메시로 빔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쉘 메시입니다. 쉘 메시는 서피스로부터 생성한 메시로 부피가 없는 2차원 메시입니다. 솔리드의 겉면을 쉘 메시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속은 텅 비어 있겠죠? 솔리드 메시는 3차원 솔리드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메시를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리커다인에서 솔리드 메시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리커다인에서 솔리드 메시를 생성할 때는 우선 겉면에 대해 쉘 메시를 생성하고 그 쉘 메시를 기초로 하여 솔리드 메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솔리드 메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쉘 메시를 생성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셈이죠.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런 CAD 영상이 있을 때 먼저 쉘 메시로 외곽을 메시한 후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내부를 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오토 메시의 옵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오토 메시의 다이얼로그입니다. 제일 위에 타겟 지오메트리가 있죠? 커브, 서피스, 솔리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Use Current Shell Mesh Info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디폴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째, 솔리드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그 솔리드 지오메트리에 대해 쉘 메시를 생성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솔리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쉘 메시를 생성하고 나면 Use Current Shell Mesh Info가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은 이미 생성해둔 쉘 메시를 이용하여 솔리드 메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쉘 메시를 만들어둔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고품질 솔리드 메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토 메시라기보다는 다소 매뉴얼 메시 느낌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시죠. 우선 쉘 메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메시 타입을 솔리드로 바꾸면 Use Current Shell Mesh Info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시 버튼을 누르면 솔리드 메시가 마무리됩니다. 메시 타입은 메시 생성 시 주로 사용할 엘리먼트를 지정합니다. 총 6가지 엘리먼트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생성되는 메시에는 지정한 엘리먼트 이외의 엘리먼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프로퍼티는 생성된 메시의 엘리먼트가 사용할 물성치입니다. 빔, 쉘, 솔리드별로 서로 다른 물성치를 사용하게 되며 미리 만들어둔 프로퍼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와 민 엘리먼트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별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옵션은 메시에 사용되는 엘리먼트의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먼트의 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먼트의 모서리 길이를 말합니다. 이 모서리 길이는 라인이라고 부르지만 엣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초기 값은 타겟 지오메트리의 대각선 길이의 2.5%입니다. 그리고 이 민 맥스 값을 벗어난 크기의 엘리먼트가 일부 생성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먼트 사이즈 옵션의 값에 따라서 생성되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에러 레이쇼입니다.
코들은 현 모양의 라는 의미인데요. 발음은 코들에 가깝습니다. 코들 에러 레이쇼는 실제 CAD 형성과 메쉬 간의 오차를 조절하는 옵션입니다.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 형상에 가깝게 메쉬가 생성되죠. 물론 그만큼 많은 수의 요소가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값이 사용되면 볼록 튀어나온 형상이 훨씬 더 잘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큰 값이 사용되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드 아웃풋은 메쉬가 생성될 때의 패턴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상세한 알고리즘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를 보고 느낌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은 옵션을 체크하지 않은 디폴트 패턴입니다. 가운데는 심플 패턴, 방향성이 보이죠? 유니온 잭은 균일하게 배치된 패턴입니다. 유니온 잭 패턴이란 이름은 영국 국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대부분 기본값인 이 패턴을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플 패턴이나 유니온 잭이 유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 갭스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는 옵션입니다. 아주 드물게 CAD 파일 자체에 에러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꼭지점이 좌측 모서리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CAD 파일에 에러가 있어서 실제로는 둘 사이에 작은 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에러죠. 이 경우 이 부분의 메쉬가 이상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옵션을 켜고 메쉬를 생성하면 이 미세한 갭이 붙어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 후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웨이트 온 쿼드랭글즈는 메쉬 타입으로 쉘4를 선택했을 때만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최대한 쉘4만을 이용하여 메쉬를 생성하라는 옵션인데요. 따라서 하이로 갈수록 쉘4를 중시하여 메쉬를 생성하고 로우로 갈수록 쉘3의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참고로 리커다인 V9 R3에 있던 옵션에서 다소 UI가 달라졌습니다. 인클루드 어시스트 모델링은 메쉬를 생성할 때 어시스트 모델링의 설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메쉬어를 이용하여 유연체로 변환하게 되는 바디는 대부분 이미 강체 상태에서 조인트, 힘, 접촉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리커다인에서는 어시스트 모델링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강체를 유연체로 변환해도 변환 전에 조인트, 힘, 접촉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옵션을 기본값인 ON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옵션은 리커다인 V9 알파부터 지원되는 옵션입니다. 오토 플렉스 머지죠. 이 오토 플렉스 머지라는 옵션은 메쉬를 생성할 때 플렉스 머지를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옵션입니다. 2개 이상의 지오메트리가 포함된 바디를 메쉬할 때 필요한 옵션이죠. 서로 접해 있는 면이 존재할 경우 오토 플렉스 머지를 켜고 메쉬를 수행하면 이 접한 면에 대해서 노드를 공유하도록 메쉬가 생성됩니다. 옵션을 오프한 상태에서 생성한 메쉬는 보시는 것처럼 접한 면에서 노드가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메쉬로 생성이 되죠. 하지만 이 옵션을 ON으로 해서 메쉬를 생성하면 이 접한 면에서의 노드가 일치하게 되고 이 17개의 노드가 코인시던트로 처리가 됨으로써 하나의 메쉬 바디로 동작하게 됩니다. 리커다인 V9 R3에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V9 R4부터는 간편하게 옵션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Create Beam Element with Pre-Stress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구부러진 커브로부터 빔 메쉬를 생성할 때 초기 상태를 결정하는 옵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5% 세팅했을 때는 변화된 상태를 초기 상태로 놓기 때문에 별도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 형상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ON으로 했을 때는 직선 상태가 초기 상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초기에 굽어 있는 상태로 빔을 만들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외력이 없더라도 복원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바디는 시뮬레이션을 해도 가만히 있지만 밑에 있는 바디는 시뮬레이션을 하면 복원력이 작용해서 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맨 아래에는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메쉬를 생성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는 버튼입니다. 일종의 언두스러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메시는 제일 많이 누르는 버튼입니다. 메시를 실행하라는 버튼이고요. 캔슬은 단순히 다이얼로그를 닫는 버튼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옵션들은 다이얼로그 중간에 있는 Additional Options라는 버튼을 눌러서 띄우는 서브 다이얼로그를 통해 설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일부 옵션은 리커다인 V9R3에서도 지원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리커다인 V9R4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옵션입니다. 먼저 옵티미제이션 레벨입니다. 메쉬의 퀄리티를 조절하는 옵션이죠. 로우는 메쉬의 생성 속도를 중시하고 하이는 메쉬 퀄리티를 중시합니다. 아래 예에서 보듯이 하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로우에 비해 애스펙트 레이쇼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메쉬 생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라데이션 팩터입니다. 여기서 쉘 옵션이라고 하는 그룹은 쉘 메쉬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의 모음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쉘 메쉬는 결국 솔리드 메쉬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라데이션 팩터는 요소가 조밀한 데서 넓은 쪽까지 변화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메쉬가 엘리먼트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크게 되면 요소의 크기가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큰 값을 사용하면 전체 사용된 요소의 수가 감소할 수 있겠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안쪽 부분은 변형이나 응력의 변화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값의 그라데이션 팩터를 써서 안쪽은 큼지막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는 형상 안쪽에 위치한 요소의 크기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min max 엘리먼트 사이즈의 경우에는 바깥쪽의 요소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옵션입니다. 변형이나 응력이 작은 내부의 경우 큰 요소를 사용하여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이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입니다. 솔리드 옵션 쪽에도 인터널 엘리먼트 사이즈가 있는데 이 옵션은 솔리드 메쉬일 경우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이 경우에도 큰 값을 사용하면 작은 값을 썼을 때에 비해서 엘리먼트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et Angle Tolerance는 인접한 엘리먼트 간의 각도에 대한 옵션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값이 클수록 생성되는 엘리먼트의 내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작은 값을 사용하면 내각의 크기가 작은 엘리먼트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값이 작으면 실제 형상에 가까운 메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엘리먼트의 수가 증가할 수 있고 엘리먼트의 애스펙트 레이쇼가 나쁜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면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형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메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을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애스펙트 레이쇼가 큰, 즉 품질이 좋은 엘리먼트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in number of edges along loops랑 max number of edges along loop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옵션은 오직 쉘 메쉬에만 영향을 줍니다. 서피스에 보시는 것처럼 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형태가 있고 사각형 형태가 있고 패곡선 형태가 있는데 이 옵션은 다각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패곡선이나 원형 홀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옵션은 서피스상에 존재하는 홀이나 패곡선 주변에 생성되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제한하는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값으로 7, 맥스 값으로 8을 설정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 그리고 이쪽에는 8개의 엘리먼트만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7과 8이란 값을 쓰긴 했지만 보통은 이 옵션을 홀 주변에 많은 수의 엘리먼트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7과 8은 예제용으로 쓸 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큰 값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옵션은 엘리먼트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나 Facet Angle Tolerance와 같은 값을 너무 작게 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표에서 보면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각각 4와 5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수의 엘리먼트가 홀 주변에 생성이 됐죠. 이 서피스에서 이 홀의 지름은 200인데요. 만약에 너댓 개의 요소가 홀 주위에 생기려면 그 홀의 엣지의 크기는 적어도 한 100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맥스 엘리먼트 사이즈를 더 따라서 많은 수의 엘리먼트가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orce the number of lines in edges to be even 이라는 옵션은 용어가 다소 복잡하죠. 여기서 number of lines의 line은 엘리먼트의 모서리를 의미하고요. in edges의 edge는 CAD 지오메트리의 엣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옵션은 CAD 영상의 모서리 부분에 생성되는 엘리먼트의 라인의 수를 짝수로 하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이 라인의 수가 짝수란 얘기는 노드의 수는 홀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모서리 부분의 엘리먼트가 균일하게 혹은 대칭에 가깝게 분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오토매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칭이거나 정확하게 균일하게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대칭성이나 균일한 분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임프린트와 같은 기능을 활용한 매뉴얼 메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트라이앵글 and 쿼드 정션 only는 솔리드 8 엘리먼트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되는 옵션입니다. 사각면은 최대한 사각면과 삼각면은 최대한 삼각면과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시뮬레이션에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엘리먼트의 수가 증가를 하거나 불필요하게 솔리드 4나 솔리드 5와 같은 삼각 요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요소 수를 줄이고 솔리드 4나 솔리드 5 요소 수도 줄이고 싶다면 이 옵션을 끄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ON과 OFF 상태의 차이를 보면 ON으로 했을 때보다 OFF 했을 때 엘리먼트의 수도 감소를 했고 솔리드 4나 솔리드 5의 개수도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클린업 쉘 메쉬는 리커다인 V9 알파부터 지원되는 아주 유용한 옵션입니다. 솔리드 메쉬를 생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쉘 메쉬를 먼저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쉘 메쉬에 프리 라인, T 커넥션 라인, 인터섹션 라인과 같은 에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리커다인 V9 R3까지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수동으로 쉘 메쉬를 만들고 오류를 제거하고 Use Current Shell Mesh Info 옵션을 이용해서 솔리드 메쉬를 생성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V9 R4부터는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 옵션을 켜고 메쉬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를 제거하고 솔리드 메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베이직 옵션과 에디셔널 옵션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오토 메쉬 옵션과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옵션 중 특히 자주 활용하게 될 만한 옵션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 옵션들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면 더 나은 메쉬를 생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디셔널 메쉬 옵션즈는 메쉬 다이얼로그에서 추가로 띄울 수 있는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다이얼로그의 옵션들을 수정한 후 굳이 클로즈를 누르지 않더라도 메쉬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옵션을 사용하여 메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쉬가 존재할 때 다이얼로그를 띄우고요. 옵션을 바꾼 다음에 클로즈를 누르지 않고도 곧바로 메쉬를 누르면 변경된 사항이 메쉬에 적용이 됩니다. 보시죠? 값을 바꾸고 메쉬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되죠. 즉, 에디셔널 옵션즈 다이얼로그에 있는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일일이 창을 띄었다 닫았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메쉬 옵션을 이해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형상을 가지고 직접 옵션을 바꿔가면서 그 옵션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쉬 옵션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를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펑션베이에서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